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지금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은 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곡해해서 수험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 간사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일단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이 처음에 브리핑할 때는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실은 학교 수업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이라고 했다. 이주호 그 장관이 브리핑을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사실 학교 수업과 공교육의 어떤 그 용어의 차이를 굳이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학교 수업 내에서만 출제해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것이 언론이 바로 그러면 이제 쉬운 수능이냐 물수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공교육의 교과 과정이라고 저는 다시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두 용어에 대해서 큰 차이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바로 그 점인데 의원님 잠깐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면 왜 대통령실은 추가 설명을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교육의 중요성과 역할 부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충 설명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에서 배운 거 공교육 교과 과정의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공교육이 수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교육과 연동이 돼서 사교육의 포션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네.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네. 그거는 적어도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 수능이라고는 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그 교육 구조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저는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왈가불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중간 정리라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학교 수업이나 공교육 교과 과정이나 뭐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럼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걸 이제 지시한 부분은 사교육 경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왜곡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라. 그러면 네. 한쪽에서는 이게 물수능으로 하면서 이러면 변별력이 떨어진다. 킬러 문항이 있어야 변별력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그거는 이제 입시 전문 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여러 부분들이 고민할 부분이지만 공교육 범위 내에서도 저는 최고 난이도와 그 최저 난이도까지 해가지고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킬러 문제, 소위 그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킬러 문제를 한두 개를 내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이제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은. 예. 그럼 그것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달려가는 거죠. 결국은.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얼마든지 변별력 측정을 위해서 난이도 조정을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예.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던 공교육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것은 그것만으로 국한해도 변별력은 얼마든지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언어 영역 비문학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긴 네네. 지문들. 이게 네.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어떤 지문들이 실려버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것이 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응용의 정도가 너무 최고 난이도로 가니까 이제 킬러 문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응용의 문제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비문학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이 공교육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수능의 어떤 변별력 측면에서 필요하다. 네. 그럼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을 저는 공교육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주되게 평가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언어 추리력이라잖아요. 네.
그러면 언어 추리력을 그러니까 그 재기 위해서는 네. 언어를 가지고 추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은 어떤 소양은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만 네. 생경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어떤 글에서도 이걸 추리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언어 추리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교과서에서 없는 것으로 끌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논리는 성립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응용의 정도를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하는 킬러 문제로 가면 예,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쪽집게 과외를 하는 쪽으로. 네. 그리고 그 소수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우리 공교육의 현실의 문제를 전 지적하시고 그 부분을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교과 범위 안에서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사교육에 상당히 경감이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 제도가 사실 우리 교육에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점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예, 그리고 공교육을 백업해주는 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과거에 그래서 그 EBS의 강의와 수능과의 연결을 70%씩 끌어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을 때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걸 깨면서 사교육과 급감했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그걸 깨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사교육의 시장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책 사례가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야당이나 그 교육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 수능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이걸 던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무슨 난이도 조정을 이렇게 해라,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준비하고 그것을 해서 그 수능의 범위나 이런 부분을 공교육 범위에서 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무슨 물수능이네 불수능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이미 수년 전, 그 오래전부터 입시절이 다가오면 그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고요. 네네. 또 수능만 끝나면 이번 수능은 물수능이었네 불수능이었네 이런 부분들이 말들이 있어 왔던 거 사실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예, 지금 또 그렇게 나올 시점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발언과 관계없이 저는 이 부분은 제기되는 부분인데 이걸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서 대통령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그렇게 보시는 합니다. 거고. 네. 대입 담당 국장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자, 일단 그냥 이것저것 빼고 이 사람의 구체적인 귀책 사유가 뭐예요? 글쎄, 저는 그거는 조금 나중에 교육부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런 개혁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추진에 대한 아마 주요한 국정과제나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예, 저는 그래서 그럼 대통령께서 이 관료들이 과거 타성에 젖어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에서 저는 충분하게 경고하고 또 문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질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카르텔의 어떤 고리가 지금 이 국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수능 문제에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정말 응용도가 너무 높은 비문학 영역이라든가 킬러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것을 사교육 시장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능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그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대통령께서 표현을 하신 것이지 그 국장이 거기에 그 이권 카르텔의 무슨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 불이행이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불이행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수능은 그 문제를 출제하는 거 교육과정평가원이죠. 네네. 교육부가 아니라.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수능 출제를 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개입할 수가 있는 겁니까? 권한상.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변별력 측정이나 또 난이도 조정이나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입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네. 예, 그건 정치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담당 국장이 뭐 지시 불이행이든 뭐든지 간에 바로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판단했을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교육개혁의 과제로 지시하는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교육과정평가원도 그것이 중요한 국정과제 방향이라면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네. 사교육 시장을 경감할 수 있다면 네. 그런 방향성 속에서 저는 우리 입시 문제가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종합 정리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정시와 어떤 수시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이냐, 학생부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분명히 명백한 정책 영역이고, 따라서 네. 어떤 그 행정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당연히 어떤 지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지문을 교과서 안에서 낼 거냐 말 거냐까지 대통령이 지시해야 될 사안입니까? 대통령께서 지문을 교과서 내에서 내라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으면 좋겠다.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문을 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물론 또 수능의 난이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건 물론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해석이 그렇게 네. 따라보기 때문에 질문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교육 관련 당정 협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의원님도 참여하십니까? 예? 그거는 사실 제가 주관 의원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이미 우리가 그 공교육의 교육력 문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공교육의 교육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 자연적으로 그 공교육이 신뢰가 높아지면 사교육 시장이 줄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네, 논의가 있어 왔고 그것은 이제 오늘 이제 교육부 장관하고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또 오늘 정책위장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는 날인데 네.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관심이 확 커진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교육력 제고 부분,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큰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거죠. 예.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이주호 부총리가 이 브리핑하는 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 단계에서 당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교육의 교육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심각한 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출제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 당정 협의 과정에 그 얘기는 없었던 거죠, 처음에. 저희가 당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수능의 출제 범위를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는 논의가 안 돼 있었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 논의할 때 이제 의원님들이 또 다양한 또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고요.